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탄핵 정국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먼저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유상범 의원은 탄핵 저지를 위해 누구보다 열렬한 활동을 벌였는데요. 파면 이후에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사유에는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으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도 있다. 작년 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유상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입장을 인용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 표현을 자제해왔던 유 의원. 하지만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했고 군과 경찰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의 글을 포스팅하거나 비상계엄 목적은 대국민 호소라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을 게시하면서 우회적으로 12.3 계엄은 합법적인 대통령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과는 달리 유 의원은 탄핵에 있어서만큼은 열렬한 저지 활동을 펴왔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적 수사를 하는 데다 법원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글을 인용하며 반발해왔던 유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용산 관저를 찾아갔고 대통령 체포를 두고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친북 좌파임을 드러내는 민노총이 경찰을 폭행한다며 탄핵 찬성 여론에는 색깔론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거라고 확신하거나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그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접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기각을 외치며 밤 늦게까지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와 이 열기로 대통령께서 탄핵 기각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유 의원 기대와 달리 헌재는 8대0 전원 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합법적이라고 보는지 대통령 파면에 대해 입장이 어떤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유 의원 측은 지금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다른 병원에서 오는 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어지면서 환자 이송 헬기의 운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소방 헬기의 병원 간 이송 건수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연 800건 안팎을 보이던 이송 건수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2024년에는 651건으로 떨어져 전년 대비 18.4% 감소했습니다. 특히 의료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감소폭이 더 컸는데 2023년 176건에서 2024년 125건으로 28.9%나 급감했습니다. 병원들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나타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하늘에서는 소방 헬기의 병원 간 이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간 이송에 통상 동승하던 의사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인력으로 대체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원래 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타셨어요. 인턴분들. 네. 타 병원으로 이송 갈 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타셨는데 이 이후로는 거의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병원이 자체 운영하는 닥터 헬기가 의사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면서 닥터 헬기 대신 소방 헬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지나 이런 관제탑을 항상 보면 항상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의사 탑승이 안 돼서 닥터 헬기 출동 불가 이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를 운영 중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도 닥터 헬기에 투입되던 의사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응급실 근무 등에 투입되면서 출동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이 집단 사직으로 지상에서는 구급차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하늘에서는 환자를 이송할 헬기가 제대로 뜨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일원에 창고형 대형마트의 공사 시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건축 허가를 받은 창고형 대형마트 업체의 허가 만료 시한이 오는 10월로 다가오면서 그 다음 절차인 착공 신고를 하기 위한 제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계자들이 원주시를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 저감 계획,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등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착공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옛 드림랜드 부지가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됩니다. 원주시와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한 드라마, 영화 촬영소가 드림랜드 부지 내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세트장을 만들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현대사극 드라마를 촬영합니다. 촬영 후 세트장은 철거해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현재 원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공기업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도민 혈세가 또 투입됩니다. 강원도가 245억 원을 출자하는 동의안이 오늘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의원들은 반복되는 혈세 낭비를 우려하면서도 달리 방도가 없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 맞기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입니다. 쟁점은 245억 원 규모의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강원도는 이번 출자를 통해 경영 악화를 막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원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공사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자입니다. 문제는 중도개발공사의 대출금과 이자 등 당장 막아야 할 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이미 강원도가 295억 원을 지원했지만 반년도 안 돼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선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임시 방편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 출자 내용을 보면은 원금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 선이자를 내는 거거든요. 이번 출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중도개발공사는 파산하게 되고 토지는 공매로 넘어가 땅 자체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245억 원을 출자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대출금과 반환해야 할 중도금 등 중도개발공사가 갚아야 할 부채가 700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중도개발공사의 자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사가 파산할 경우 예상되는 소송과 피해를 줄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소 비용으로 해서 빨리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달리 방도가 없다는 이유로 부실 공기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금융 사기가 진화하며 이제는 교도소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수법인지 잘 확인하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한 철물점 사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속초에 있는 강원 북부교도소 물품 구매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시멘트 10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나 이런 거 좀 의심이 되진 않았었어요. 어느 정도 한국 사람 말이었어. 시멘트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 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방화복을 추가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방화복을 팔지 않는다고 했더니 저렴한 도매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물건을 떼다가 팔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류까지 보냈는데 교도소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 들어있었습니다. 도매업체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견적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뭐 사기 아니냐.
뭔 소리 하냐고. 철물점은 도매업체라고 소개받은 곳에 방화복 구매 금액 910만 원을 보냈습니다. 몇 분 뒤 인근 다른 교도소 방화복도 오늘 중 급히 필요하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했고 철물점은 2,6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5,200만 원어치 방화복 구매를 요구받고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소 사칭 사기였습니다. 사칭범이 소개한 도매업체가 실제 존재해 의심 없이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칭범과는 관계없는 업체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찾아온 적도 있대요. 그러면서 그거 사기라고 자기네 동용한 거라고 말해주더라고. 경찰은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정기관에서는 대리구매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대리구매 요청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 교정기관으로 확인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없도록.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2달 사이 접수된 전국 피해 신고 건수만 70여 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별다른 구제책도 없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즉시 용의자의 출금 계좌를 정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영장 없이 계좌 정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새롭게 진화하는 사기 형태, 송금 뒤에는 손 쓸 방법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경찰청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원주경찰서 등 도내 1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추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수사관 등 184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은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단속합니다. 또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제27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5월 22일부터 4일 동안 원주 한지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원주 한지문화재단은 해마다 5월에 열렸던 문화재 특성을 되살려 다음 달 개최를 확정하고 한지 패션쇼를 시작으로 종이숲, 빛의 계단 등 한지로 구성한 조형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문화제는 한지 테마파크 리모델링 문제로 9월에 열렸으며 한지 테마파크는 원주 한지문화재단이 올해부터 3년간 다시 위탁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횡성 지역 복합 문화 공간인 꿈틀 어울림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구는 시범 운영 기간인 6월 1일까지 1층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개방하고 2층 스튜디오와 카페 등은 상시 문을 엽니다. 이후 운영 예산을 확보하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6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횡성 꿈틀 어울림센터는 91억 원이 투입돼 횡성읍 읍상리에 세워진 지상 2층, 연면적 1,3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원주문화방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으로 안전 메시지 확산을 위한 협업과 유형별, 시기별, 업종별 중대재해 사례 전파, 안전 관련 정책 홍보 등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담은 1분 분량의 음원을 제작해 라디오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도내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지난해 8천여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디지털 마케팅 활성화,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지식재산 지원 등 4만 8천여 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또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수출 실적 8,102억 원을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효과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6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